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한국이 영국을 추월했다는 글이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한국 네티즌이 내가 한국인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오히려 다른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은 분명히 선장하고 있다. 내가 살아봤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에 비하면 후진국이 맞다며 난리인 우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과 해외 반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게시글은 한국은 1인당 GDP에서 영국을 앞질렀다는 제목으로 IMF가 발표한 1인당 GDP 순위를 게시했는데요. 해당 표에 따르면 한국은 44,292달러로 24위, 영국은 44,288달러로 25위입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한국이 영국보다 어느새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했다는 점에 각국 네티즌들은 상당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먼저 한국보다 낮은 영국 순위를 보고 영국의 부정적인 경제 상황을 인정하며 전혀 놀랍지 않다는 영국인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과거, 자 선진국의 롤모델 영국을 보세요 여러분. 현재 영국 남자 나쁜 놈. 영국은 전 세계 모든 선진국의 노동자 임금이 가장 오랫동안 정체되어 2008년 금융위기에서 실제로 회복되지 않았고 10년 이상의 잔인한 긴축과 공공지출 삭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우익정부에 계속 투표하고 있지.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EU를 나가는 것이 끔찍할 거라고 말했는데도 경제적으로 파멸적인 브렉시트를 추구하면서 외국인 혐오자들을 만족시키고 있어. 그래서 이 순위가 내겐 전혀 놀랍지 않네. 이처럼 영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자조하는 댓글들이 쏟아지자 한 한국 네티즌이 오히려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나는 한국인인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농담이죠? 라며 GDP 순위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한 것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인을 설득하기에 나섰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건 1인당 PPP잖아. 평균적인 삶의 수준이라고 보통 생각되곤 하는 수치야. 나에게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여. 왜 결과를 의심하는 거야? 등 순위를 의심하는 한국인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재밌네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국이 놀라운 성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방탄소년단과 K-팝이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며 한국의 계속되는 성장 동력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부분은 소프트 파워의 상승 역시 한국 경제를 한층 더 키운 힘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은 한국 수출의 0.5% 미만을 차지하지만 그것은 소프트 파워에 영향을 미쳐요. 또 어떤 네티즌은 한 자료에서 2018년 12월 현대연구원은 방탄소년단이 연간 4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국내에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내용을 소개하며 BTS의 실제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글쓴이가 1인당 GDP라고 주장한 해당 표가 1인당 GDP가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라는 것을 지적하며 이것만으로 한국 경제가 영국을 앞섰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영국 경제가 아직도 훨씬 앞서 있다는 거 알지? 1인당 GDP도 아직 훨씬 높아. 이 순위는 1인당 PPP만 골라서 봤기 때문이잖아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사실 PPP는 GDP에 비해 각국의 실제 물가 수준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화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죠. 결국 GDP와 PPP가 둘 다 높아야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른 네티즌들은 이러한 GDP와 PPP 계산법에 대해 GDP는 경제력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야 라며 PPP 계산법을 지지하기도 하는데요. GDP는 무엇을 생산하는지는 숫자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특정 진영을 홍보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 GDP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왜곡이 심하다는 점, 통계상 부일치 문제와 부의 분배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에 이 네티즌도 GDP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PPP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도 눈에 띕니다. 마카오는 마이크로 국가 이므로 공정한 비교는 아니지만 대만은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구매력이 높은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는 고쳐야 할 것이 많지만 대만의 높은 PPP는 대만이 긴 침체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한국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야. 한국은 마카오보다 1000배 더 크고 모든 지역을 합친 면적의 약 3배를 차지하고 있어. 또한 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 이는 기적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해. 더 집중하면 지구상에서 10번째로 큰 경제이며
그룹에서 다음으로 큰 경제는 21위의 타이페이야. 실제로 한국은 다른 모든 아시아 타이거스, 마카오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G20 목록에 있는 유일한 회원국이야. 또한 한국은 세계 경제와 제조업 부문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다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은 명백하게 조세 피난처가 아니며 OECD의 제한된 변경으로 인해 금융산업이 산산조각이 나지 않을 유일한 나라야. 나는 한국의 소득세가 공정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나아. 이처럼 여러 면에서 한국의 PPP는 상대적으로 거품이 없는 건강한 지표이며 경제 수준에 대해 꽤나 선진적이라고 평가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자주 해외에서 경제성장의 기적, 롤모델로 언급되곤 했는데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중국이라는 벽에 걸리기 전 한국이 막차였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는 하죠. 하지만 한강의 기적, 한국의 기적은 비단 과거의 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현재도 각국의 전문가, 정치인, 언론인들은 종종 한국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해외 언론에서 인도는 한국의 경제 호황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며 한국 경제에서 배울 점에 대해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하고 정책 변경은 무작위가 아니라는 점, 또한 한국은 교육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점, 높은 저축률 등을 꼽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